430쪽에 그 7절 other second order equations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ther 중에 이제 이런 폼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개 두 번 미분한 거 이 개 미분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2차 방정식은 뭐의 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x의 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방정식을 어떻게 쓰건 간에 아무렇게나 2차 방정식을 써도 지금 얘기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썼을 때는 그 근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달리 여하튼 이제 이 개 이제 저기 차수가 아니고 디그리가 아니고 이제 이런 개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해서 이 개 미방을 우리가 이제 쓸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처럼 아무렇게나 썼을 때 풀릴까요? 안 풀리죠.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경우는 아무렇게나 써도 그 루트를 갖다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개 미방 심지어 1개 미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아무렇게나 써갖고는 이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방정식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써갖고는 이제 안 풀리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개 미방인데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우리가 이제까지 전부 리니어 이퀘이션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차수는 다 1인 거. 요 디그리가 차수죠, 그죠? 디그리가 차수가 다 1이어서 우리가 그거 갖다 리니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는 리니어 세컨드 오더 ODE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구하는 함수의 변수가 하나인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형태에 대해서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를 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어떤 특정한 형태가 주어질 때 그 해를 즉 yx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이제 특별한 것이 2차가 있어요. 그죠? 2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개면서 선형 방정식이 아니라 리니어 세컨 오더가 아니라 이제는 세컨 디그리죠. 그래서 2차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써버리면 이제 안 풀린다 그랬죠. 막 그냥 복잡한 함수 막 써서 막 하면은 안 풀리는 게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형태 여기 앞에가 상수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차가 있는 대신에 세컨 디그리가 있는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좀 평범하게 이게 이제 상수인 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풀 수 있다.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차가 되면은 일단 그 상당히 이제 고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차에 특정하게 우리가 이런 형태일 때 우리는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에 관한 그런 책들 중에 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예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예에 대해서 다 이제 특정한 예죠. 특정한 예에 대해서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좀 더 최신 책일수록에 더 이제 특정한 예가 더 많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어떤 특정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그게 이제 논문이에요. 예를 들어 석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퀘이션 하나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걸 푸는 방법을 제시하면은 그게 이제 석사 논문 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가 가능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계속 이제 이런 형태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앞에서 대강 그 이제 베르누이 시기 뭐 그 정도부터 이제 전후해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미분 방정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풀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퀘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뒤쪽에 스페셜 펑션에 가면은 그 스페셜 펑션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이계 미분 방정식들의 솔루션들인데 그런 것들이 물리학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베셀 펑션 하면 이제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인데 그 베셀 이퀘이션은 우리가 수소 원자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이퀘이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르상드르 포리노미알 하면은 건 이제 르상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 뭐 전자기 이런 데 많이 이제 필요한 거고 뭐 그 외에 라구에르 이퀘이션 하면 것 이제 라구에르 폴리노미알을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 원자의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그 해를 구하는데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풀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좀 양자역학을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한 어떤 형태의 미방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지금 뭐 당장 그것이 개발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 용도가 그러면 그게 뭐 어디 과학적인 용도가 있나 뭐 우리 물리학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이 당장은 이제 발견되지 않더라도 후세에 가서 뭐 공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에서 유체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거를 기술하는데 한 부분의 그 어떤 특정한 또 솔루션을 주는 뭐 그런 이퀘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퀘이션이 많은데 아직 안 풀리는 것도 있죠. 물론 뭐 기계공학 이런 데서 안 풀리는 이퀘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퀘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이 이제 아직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온고잉 하는 그런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퀘이션이 있을 때 2계면서 2차 상미분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각 경우마다 다른데 일단 이 y가 missing인 거란 얘기는 뭐냐면 요 y 요런 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의 미분항은 있는데 이제 y의 1차항이 없는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가 없어요. 여긴 보면 다 상수죠. 그래서 x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 베셀 이퀘이션 그런 얘기 잠깐 했을 때 보면 거기 x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x가 미싱하는 것도 특정한 경우고, 그래서 뒤에 가면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두 번 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 뭐 그렇게 이제 물론 여기는 이거는 이제 2차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2개인데 요 FY가 이제 또 이 2차 함수를 포함하면 y에 대해서 뭐 y 제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포함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뭐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풀 수가 있냐. 이제 그래서 그건 아주 선형은 아니죠. y 제곱항이 있으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대강 한 이런 요런 이퀘이션의 형태를 대강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는 이제 그런 거를 하겠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 이거를 풀어요. 요거를 요런 게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 중에 이제 요 케이스 B에 해당하는데 요 B는 뭐냐면 X가 없는 거예요. X가 없어요. 이렇게 X에 대한 게 여기도 물론 X는 없죠. 그죠? 이것도 X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Y가 없진 않죠. Y는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X가 없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y의 여기 이제 dy dt의 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 C에선 dy dt의 제곱은 없어요, 그죠? dy dt의 제곱은 없지만 y 제곱은 가능하죠, 그죠? 그렇더라도 그것도 이제 2차 미방이죠. 왜냐하면 이제 솔루션이 되는 y의 제곱항이 존재하니까 2개면서 이제 이건 이렇게 써놨는데 2차 뭐 3차도 가능하고 이런 거는 뭐 n차도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기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y 프라임의 제곱항이 없을 때는 이제 y의 항이 뭐 몇 차가 되더라도 이제 그건 풀이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의 그 방법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 프라임이 dy dx 여기 물론 t로 했죠. 여기 t로 했는데 이제 t가 x나 마찬가지예요. x가 또 t의 함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t라고 썼는데 책에서는 여기 이그젬플의 예로서 여기 이제 t라고 썼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솔루션을 이제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y는 x의 함수 해서 y of x 뭐 이런 솔루션이 y는 x의 함수 이렇게 쓴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긴 x 대신에 이제 y가 요 문제에서는 이제 t를 집어넣었으니까 y가 t의 함수고 여기 x 대신에 t를 집어넣은 거예요. 또 이 x가 또 t의 함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y 프라임 dy dx가 요게 y 프라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y 더블 프라임이고 m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l의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ky 이퀄 0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y 프라임이 이제 dy dx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를 갖다가 y 프라임이라고 놓는 거죠. 이렇게 p를 y 프라임이라고 놓으면은 y 더블 프라임은 p 프라임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2개가 됐잖아요. 그죠? y를 갖다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세컨 오더가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이렇게 치환을 함으로써 요거 대신에 y 더블 프라임 대신에 p 프라임이 되니까는 이것이 이제 2개 미방에서 1개 미방으로 그 오더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오더가 낮을수록에 좀 더 풀기가 편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복잡한 형태의 그 미방은 뭐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우는 없고 어떤 특정한 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이제 2개인 거를 1개로 이렇게 줄여주는 오더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그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y 더블 프라임이 이제 이렇게 이제 dpdx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y 프라임이 dy dx니까, 그죠? y 프라임이 dy dx고 그것이 p예요, 그죠? 그러면 y 프라임이 x의 함수예요, 그죠? y 프라임이 x의 함수니까 요 p도 또한 x의 함수인 거죠, 그죠? 요 p도 x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y 더블 프라임 하면은 이제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라는 거니까 근데 이미 p는 이제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준 거니까 따라서 이제 y 더블 프라임은 p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2개가 1개로 리듀스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이제 x가 없기 때문에 전부 y라는 걸로 다 통일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dpdx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y가 x의 함수니까, 그죠? y가 이렇게 x의 함수이기 때문에 dpdx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제 p를 갖다 y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냐 하면은 요 dy dx라는 게 요게 p니까, 그죠? 요게 p니까 따라서 y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은 요 p 곱하기 dp dy, 그죠? p 곱하기 dp dy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써주면 좋은가 하면 x가 없으니까, 그죠? 이 이퀘이션에 x의 함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숨어 있죠. 물론 yx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그죠? x가 여기에 드러나져 있는 이제 그런 거 갖다 우리는 explicit이라 그래요. explicit. x가 explicit하게 여기 나와 있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x는 여기에 implicit해요. implicit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yx라는 어떤 그런 함수를 찾고자 하는데 그 이퀘이션 자체 내에 x가 어떤 함수 형태로 미분 형태는 있지만은 x가 어떤 함수 형태로 들어있으면은 이 이퀘이션은 이 미방은 x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방에 x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디 x라고 쓴 건 요 미분한다는 요 기호밖에 없는 거죠, 그죠? x라고 쓴 건 여기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기호만 있고 여기 있던 개수나 이런 거 개수나 어떤 여기 추가되는 어떤 뭐 함수가 있어서 거기서 x의 함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은 요런 이퀘이션은 x에 대해서 임플리시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 독립변수 x가 미싱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x가 이 이퀘이션에서는 임플리시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explicit함은 영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죠? explicit함은 x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explicit한 거고 x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implicit한 거예요. 물리에서도 중요해요. 물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의 어떤 그 함수가 이제 운동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함수로 뭔가 변하는 거, 뭐 속도가 변한다든지 가속도가 변한다든지 뭐 가군동량이 변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 것인데, 그 운동을 기술하는 이퀘이션 내에 그 시간이 드러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이퀘이션이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기 시간이 어디 드러나 있어요? 미분한다는 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뭐냐 하면은 시간 t에 대해서 임플리시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케이스 B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런 하나의 예로서 요런 거 요렇게 되는 하나의 예로서 저기 example 1 431쪽에 있는 example 1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이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범위가 넓은 거죠. 그죠? 이게 요 값이 플러스 값이건 마이너스 값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 항이 항상 이제 플러스 양의 그 값을 가지는 거고,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면은 요 두 번째 항은 항상 음수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뭔가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양수니까, 따라서 전체 항이 항상 양수예요. 양수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두 번째 항은 항상 음수다 하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요 두 번째 항이 항상 양수건 항상 음수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양과 음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없고, 두 번째 항은 항상 양수로만 유지되든지 아니면 항상 음수로만 유지되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아까 dy dt를 p라 그랬고, 그러면 d 스퀘어 dt 스퀘어는 p의 dp dy 이렇게 됐어요. 그죠? dp dy.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x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기 혹시 x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여기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y에 대해서 어떻게 간신히 모든 걸 y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x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와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방법의 시작은 결국 개를 갖다가 줄이고자 했는데,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좋았지만은 여기 어떤 x의 함수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죠. x가 나와 있지 않아야지만이 모든 걸 y로 통일해서 이렇게 뭔가 좀 통일된, 그래서 이제 p가 y의 어떠한 그런 이제 함수로서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p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앞에서 뭐 예를 들어 p가 y라면 p가 y고 y가 x라면은 이제 y가 x의 함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p가 y의 함수라고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는 진짜 여기 보면 이제 이 y p를 변하게 하는 y와 p만의 이퀘이션으로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1개라는 거죠. 이게 그죠? 1개 1개면서 근데 차수는 여전히 2차죠. 그죠?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긴 했지만은 차수는 여전히 2차가 돼요. 이제 그런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리듀스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2차 항이 있더라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